이번 회담에서 이 비핵화 시간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비핵화를 위한 한 로드맵이라든가 시간표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티브 비건이 지난 1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비핵화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뭡니까?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한 어떤 워킹 그룹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북한하고 미국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남한하고 중국도 관여가 되니까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그 평화 메커니즘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보상을 단순한 제재의 완화뿐만 아니고 북한이 원하는 지금 경제적인 또는 에너지 지원 같은 게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런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소위 협상의 그 메커니즘 만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완전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강경화 외교장관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영변 플러스 알파를 북한이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셨고, 또 사실 이제 북한도 그만큼 더 원하는 만큼 어떤 상응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지금 워싱턴에서 아까 지금 캐시 스티븐스 대사도 얘기했지만 워싱턴이 지금 최고 나온 그 아까 매체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복스라고 하는 매체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영변 핵시설 포함해서 폐기가 아니고 소위 중단, 그러니까 핵물질 생산 중단만을 해도 결국 평화 선언,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제재 완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저는 그 미국이 그렇게까지 그거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건 제가 잘못된 보도고 누가 그런 그 인터뷰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우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풍계리도 지금 북한이 3분의 2 이상 소위 파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검증을 해야 거기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줘야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하고 발사대 폐기하는 것도 유관국 참관하게 할 용의가 있는데 직접 참관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6.12 선언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하면은 영변 핵시설과 같은 것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영어로 the like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영변 핵시설 플러스에서 영변 이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특히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그다음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 레브라토리 같은 게 또 영변 이외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검증 가능한 해체를 만약 하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도 상당히 큰 양보를 하겠죠.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걸 더 나가서 제재 완화, 상당 부분 제재 완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런 경제 발전, 또 핵포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작년 9월에 평양 가서 느꼈던 거는 분명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요즘 평양 시내에서는 선군 정치 구호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졌고, 올해 선경 정치라고 하는 게 북의 선전순동부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회담 했을 때 북측 인사들이 남측의 정치인이나 뭐 사회문화 인사들보다는 경제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걸 봤을 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사실은 좀 북한의 어떤 체질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좀 쉬울까 뭐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북한 자체가 뭐 가령 뭐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데서도 이제 북한 이제 뭐 대학 총장 부총장들 보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스위tzer랜드 같은 데를 통해서 자기들 은행원들 훈련도 시키고 싶고 하고 하니까 지금 북한 나름대로는 지금 개혁 개방을 참 차분하게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이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 특히 이제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들도 그렇고 이런 그 어떤 미국에서 보는 회의론, 좀 약간 비관적인 이 바람은 좀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뭐 잠재우는 건 결국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고 북한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비핵화의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그 회의론, 뭐 시닉스, 스캡틱스, 그러니까 회의론자들부터 냉소주의자들부터 비관주의자 다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 외에 가서 한 10명 정도의 하원의원들하고 이제 조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그 냉소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회의주의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상당히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데 공화민주 할 것 없이 그건 상당히 고무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이벤트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은 뭐 하게 되면 결국에 한미 공조가 필요하니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올 수도 있고 또 모든 게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제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둘러싸서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높은 수준의 외교적 노력들이 많이 있겠죠. 예, 뭐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좀 한국의 역할 같은 거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해요? 뭐 제재가 풀려야 경협을 하니까 네. 제재 풀리기 전에는 경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